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스키냥기입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네요. 이럴 땐 빨리 집에 들어와서 책 한 권 읽으면서 편히 쉬고 싶어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삶이 무기가 되는 한마디 라는 철학에 관련된 책입니다. 자기계발서이기도 하고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저술가로도 널리 알려졌고 현자론, 영웅론 이런 수많은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그 저서 중에서도 최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발췌, 번역한 책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단락들이 많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다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현명한 사람은 남들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한다고 무엇이든 흔쾌히 받아들이면 고마워하지만 그런 고마움은 금세 잊힌다. 샘물로 갈증을 해소한 사람은 이내 샘의 등을 돌리고 떠나듯이 말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감이 사라지면 호의도 고마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마련이다. 감사하는 것보다 기대감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말을 짧게 한다. 금어는 모두 짧다. 간결함은 모든 지혜가 함축된 증거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저것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이것은 말하는 법이 서툴다기보다는 이야기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바쁜 사회 속에서 성가진 사람으로 흡사 필요 없는 가구처럼 방의 한쪽 구석에 치워진다. 현명한 사람은 시시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 간결함은 일을 촉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모든 좋은 이야기는 짧게 하면 할수록 한층 좋아진다. 좋지 않은 이야기라도 짧으면 그다지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한 통의 양동이 물보다 한 잔의 와인이 귀중하다. 우리가 간혹 그런 말을 하죠. 누군가 말을 했을 때 별로 와닿지 않을 때 길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이 글을 읽으니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두운 면만 보는 이에게 빛나는 인생은 없다. 칼에는 칼날과 손잡이 부분이 있다. 칼날을 잡으면 상처를 입는다. 손잡이를 잡으면 편리한 도구가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양면성이 있다. 밖에서는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겁쟁이거나 냉철하고 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보기 드물게 정이 많은 사람인 경우가 있다. 똑같은 것이라도 보는 시야를 바꾸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도 그것을 불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에게
빛나는 인생은 없다. 밝은 부분에 눈길을 주면 그 앞에는 멋진 인생이 보일 것이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득이 되는 부분과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득이 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진정한 실력이다. 조금씩 재능을 드러내 기대감을 갖게 하라. 재능은 내면에 숨겨둬서는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과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 때야말로 가치가 있다. 재능은 겉으로 드러내고 알려 빛을 쬐고서야 처음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단, 치졸한 선전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방법을 음미하고 때와 장소를 넘선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해야만 한다. 이때 과정하거나 과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태연히 품격 있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이란 일부를 감춤으로써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조금씩 드러내서 다음엔 무엇이 나올까 라는 기대감을 부추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유발할 수 있다.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 가진 자의 행운은 사람을 잘 두는 데에도 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가면 모든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셈이다.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신복으로 삼을 수 있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아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자신보다 깊은 사고력과 위대성을 지닌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배우면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생이 너무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을 천성으로 알고 살아오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의 학식을 빌어 자신의 맹점인 무지를 메울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자체에서 행복이 온다. 무지한 자들이 범하는 실수는 끝이 있을 수 없기에 삶 자체가 힘이 든다. 그러나 단시간에 무지에서 탈피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학습이며 즉시의 가르침이다. 우리들의 생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이 지닌 모든 배울 점들을 쌓아둔 채 그것을 우리에게 전수한다. 깨닫기엔 멀기만 한 인생살이, 그것을 단숨에 극복해주는 것이 바로 현명한 자들이 내미는 가르침인 것이다. 즉답의 함정.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도 부탁을 거절할 때도 잘 생각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 사물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안일하게 답변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처럼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답을 재촉하는 것은 사기꾼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책략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즉답 즉결을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문이나 의심이 든다면 일단 멈춰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타협해버린 결과는 생각보다 무겁게 자신을 짓누르며 괴롭힌다. 악의를 피하려면 살아가는데 특히 번거로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악이다. 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위장해서 속이고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갑자기 공격을 해오는 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런 악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적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집요하게 모든 속임수를 써서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층 더 높은 방법을 고안해서 역습하는 전술을 써야 한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피해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향하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기본 자세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싸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존경받는 고집과 조롱받는 고집. 한 가지 일에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 그 완고함이 확고한 신념의 기반을 둔 것이라면 사람들은 존경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신념에 의한 것이라면 단순히 고집불통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 무의미한 고집은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없으니 마음과 생각에도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신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만일 양보하면 끝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배수진을 치고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해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자석.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데에는 그만큼의 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태어나면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를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예의가 없거나 절도를 지키지 않고 행동하면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간다. 반대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의를 갖추고 예의를 다하고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천연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특히 유머가 있다면 더욱 사람을 끌어당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던진 유머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모두에게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던진 유머는 절대적인 치유 효과가 있다. 중차대한 문제를 의논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참가한 사람들은 지쳐간다. 지친 몸과 정신 상태로 의논을 계속해도 여간에서는 좋은 해답을 이끌어낼 수 없다. 이런 정체된 상태에서 유머를 생각해내는 것은 마음에 상당한 여유가 없으면 어렵다. 이 마음의 여유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자석인 것이다. 비밀의 성질에 따라 털어놓는 상대를 구분하라. 아이에게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다소의 비밀은 가슴속에 담아두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밝히는 사람은 상대도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편치 못하다.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도 한다. 비밀을 말할 때에는 비밀의 성질에 따라 털어놓는 상대를 구분한다. 한 사람에게 어떤 비밀은 전부 밝히는 것과 동시에 다른 비밀은 전부 감춘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비밀을 전부 밝히는 것과 동시에 전부 숨기는 것이 된다. 이런 비밀의 적절한 구분도 다른 사람과 원활히 사귀는데 때로는 좋은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아픈 손가락을 드러내지 마라. 누구나 결점과 약점이 있다. 그러나
남들 눈에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당신의 아픈 손가락을 먼저 나서서 드러내는 순간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받아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다.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버릇을 버려라. 사람의 마음에는 선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악도 있다. 악인은 늘 약한 곳을 노리며 아픈 곳만 찾아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 아픈 부위를 수천 수만 번 반복해서 찌른다. 악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다. 때문에 신중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상처를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을 여기저기 발설하지도 않는다. 때로는 운명조차도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찔러대며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니 아픈 것도 기쁜 것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체면을 내세워봤자 득은 없다. 사람에게는 묘한 자존심이 있다. 다른 말로 체면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 체면에 관계된다는 이유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반발하지는 않는가? 그러나 승부는 처음부터 뻔하다. 정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승리다. 완강함이라는 무른 무기로는 도저히 맞설 수가 없다.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는 먼저 자신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만일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바로 정정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떳떳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서 절대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열심히 사는데도 결실이 없는 이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이 반대의 결과만 초래하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나쁜가 하면 유령이 나쁜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대말을 하거나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리거나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도 좋은 곳에는 나선다. 유령이 나쁜 것은 그리 간단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요령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스스로 제 무덤을 파거나 한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잘 보고 배워서 요령 있는 행동 패턴을 몸에 익혀야 한다. 여러 단락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인간의 삶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먹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제가 여러 단락을 읽었는데요. 더 읽고 싶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께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되게 좋은 단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번 읽어도 되게 마음에 와닿는 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두고두고 소장해놓고 읽고 싶은 책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스캔연기였습니다.